왜냐하면 코르크라는 거 이걸 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8, 9, 10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칠레가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칠레가 그렇게 큰 생산 국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와인이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와인이 첫 번째 저는 이 와인이 드라마투르기를 가진 술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주나 위스키는 마시는 직진형 술입니다. 끝없이 한 방향으로 취해가는 거죠. 근데 와인은 아까도 여러분 이미 마셨지만 벌써 세 종류를 마셨잖아요. 똑같은 와인이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숨어 있습니다. 다른 느낌들, 다른 향들, 다른 맛들, 다른 의미, 다른 스토리들이 이 와인마다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화로 따지면 톱스타는 한 명 나오긴 했는데 스토리는 존나 재미없는 그런 영화하고 톱스타는 한 명도 없는데 드라마투르기가 플롯이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있어서 보는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난 원빈 오빠의 팬이야. 막 오빠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막 그냥 2시간 동안 남산 터먼 피스 주고 오빠가 옆에 서 있는 영화라도 난 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미친년들이. 근데 와인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톱스타가 나오는 것보다 아기자기 풀리는 영화가 좋다. 이 와인을 그래서 이런 와인을 마실 때는 제가 여러분 이미 오늘 참 그 맛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순서를. 그래서 저는 비싼 와인을 대접하는 것은 그런 굉장히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와인은 사실은 뇌물로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지금은. 근데 그리고 그게 마셔서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비싼 와인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배트리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싼 와인이지만 재미있고 맛있는 와인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한 2-3명 정도가 마신다면 스파클링이나 아니면 아주 드라이한 화이트를 한 병 먹고 같이 그리고 레드 와인을 마시고 끝내는 거. 근데 4명 이상이다.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순서가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그리고 디저트 와인. 그리고 만약에 우리 술 좀 마셔. 그 4병으로는 안 돼. 뭐 한 5병 좀 마셔야 되겠다 싶으면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하나, 레드 투. 근데 이 레드는 이제 당연히 라이트한 것에서 헤비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부르고뉴, 보르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라이트 바디에서 풀 바디로 가고 디저트 와인. 뭔가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다 합쳐보면 결국 돈은 얼마 들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파티를 이제 집에서 할 때 알고 보면 와인은 다 싼 거야. 다 막 10,000원, 2만 이런 건데 오히려 이 게스트들이 너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너무나 즐겁게 먹고 놀고 그 뒤에도 몇 번씩 그 얘기를 사실 알고 보면 돈 얼마 안 들었는데 뭐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은 그 만족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근데 꼭 각각의 또 와인마다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레드 와인을 마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 건가요? 이거? 아니 스파클링. 저기 디저트. 맞아. 자, 마무리의 느낌으로 한번 마셔보세요.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고요. 뭐 서양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맨 마지막에 왜 단 거를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응?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서양이건 왜 음식을 쫙 먹고 맨 마지막에 디저트라는 이름에 단 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마지막에 단 것을 먹으면요,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먹었던 것의 만족, 정신적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지금이서 천지 사방에 깔린 게 단맛인데 이제는 뭐 단 거 먹지 말자 막. 게다가 특히 90년대에 미국의 옥수수 농사가 대풍으로 옥수수 농사가 다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사가 이른바 남아서 버려야 되는 옥수수를 가지고 이른바 액화 과당을 화학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탕수수에서 채취하는 설탕 대신에 화학적으로 옥수수를 가지고 굉장히 농축 단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채취된 설탕 값의 3분의 1 이하의 생산비로 당을 만들어내면서 코카콜라사가 먼저 그 당을 기존의 사탕수수 설탕에서 액화당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주가가 확 오릅니다. 왜? 파는 가격은 똑같고 생산비는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진 거죠. 이러면서 세계에 이제 이 단맛이 이제 완전 개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는요, 단맛을 평생 구경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힘들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의 역사는 단맛을 향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단맛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곶감, 과일에서 추출하는 거. 다음 두 번째, 쌀에서 추출하는 거. 엿. 둘 다 일상적이고 풍부하게 채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단맛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각의 허영의 욕망이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단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영의 완성이에요. 근데 똑같은 화이트 와인인데 이 와인의 당도를 극대화시킨. 그래서 여러분 이 와인 이름이 뭐냐면 이건 칠레 와인이에요. 칠레 와인인데 방식은 이 와인에서 단맛을 추출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디지털 와인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이것은 레이트 하베스트 방식이에요. 뭐냐면 늦은 수확 방식. 와인 따야 될 때 안 따고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러면 과숙이 되겠죠. 과숙. 그러면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있고, 아예 추운 지방 같은 경우 캐나다나 뭐 독일 같은 추운 거는 아예 얼려버려. 얼리면 수분이 증발하니까 당도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아이스 와인 혹은 아이스 와인이 된다. 이거. 혹은 프랑스처럼 일부러 곰팡이를 투사해가지고 부패를 시켜. 이러면 왜 포도 따먹다가 썩은 포도 먹으면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부패를 시켜서 단맛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귀부 와인이라고 합니다. 귀한 부패. 역시 뭔가 부패한 것은 달아. 그래서 이 기부 와인들로 만든 거는 뭐 이 디저트 와인도 샤토 티킨 같은 경우는 한 병에 1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그걸 갖다 내 돈 주고 사 먹을 리는 없고,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제 단골 스님이 계셨어요. 디캠 막 얘기하셔. 정말 어디 가서 와인 얘기하면 절대로 가오 안 상하는 경험을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그랬어. 근데 이분은 와인을 그렇게 많이 마신 분이 아니야. 뭔데? 그래.
그러면 혹시 외국 출장 가실 때 들어오실 때 디캠이나 한 병 사오세요.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홍콩에 출장 갔다 오면서 디캠을 2병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원 하면 이제 홍콩에서는 주세가 0이니까 한 6, 70만 원 하거든요. 2병을 산 거예요. 뭐 어떡하려고. 제가 가만히 보고 계세요. 디캠을 웍 부어가지고 샤베트를 만들었어. 얼려가지고. 디캠만 가지고 그 단 화이트 와인만을 가지고 2병을 그냥 바가지에 와 부어가지고 바삭 얼리고 다시 녹이고 얼리고 한 7번 해가지고 샤베트를 딱 말해서 디저트로 그걸 딱 냈어요. 세계에서 뭐 디캠을 먹어본 사람은 많겠지만 디캠으로 샤베트 만들어 먹어보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아주 지랄 발광도 한번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저트 와인의 세계도 아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비싼 거 처먹을 필요 없다 이거야. 이 지금 드신 이 레이트 하베스트 산타카롤리나 칠레 디저트는요. 가격이 얼마냐면 14,000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제가 볼 때 디캠하고 하면은야 물론 안 되겠지만 몇십만 원대 하고 뭐 한 10만 원대의 디저트 와인하고 놓고 어떻게 더 비싼 건지 맞춰봐 하면 맞추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맛보게 해보고 싶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토스콜로라는 그 디저트 와인을 정말 맛보게 하실 때 그건 한 18,000원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단종됐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맛보여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단맛으로 모든 이 행복한 경험을 같이 그날 자리를 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이른바 엔딩 크레딧이다 이거예요. 수많은 뭐 와인에 대한 매너 어쩌고 뭐 그냥 각 올리는데 자꾸 각 올리는 마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쏟지만 남한테 민폐만 끼치지 마라. 특히 쏟는 거, 와인잔 깨는 거,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말고는 자기 꼴린 대로 마셔야 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는 거라도, 따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이렇게 이 라이프로 따는 거,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가호가 안 쓰잖아. 뭐야 이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좀 한 10병 정도만 따보면 돼요. 하면 진짜 우아하게 싹 따서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 이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스키하고 소주가 달라가지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아는 것도 어렵고 정보를 알아도 어디서 파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우리가 좀 공동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와인은 사실 자기가 뭔가 먹고 좋은 게 눈에 띌 때 사실 좀 사놓아야 돼. 왜냐하면 소량으로 들어와서 없어지면 다시 우리가 와인 생산국이 아니잖아요.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많이 들 때 몇 병이라도 사놓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 문제는 보관이 문제다 이거. 그럼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와인 먹지도 않으면서 무슨 와인 와인 냉장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와인 냉장고 진짜 비싸요. 필요 없고요. 근데 보관은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관의 팁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집에 김치 냉장고 있으시면요, 그 진짜 좋아. 와인 냉장고가 똑같아. 다만 습도의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와인을 신문지 같은 걸 싸가지고 그냥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먹을 때 꺼내서 벗겨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습도와 이 더위와 추위가 너무 이렇게 1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안정된 온도에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 없다 그러면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야채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눕혀놓으면 됩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도 없다.
마시지 마세요 그냥. 그냥 사가지고 와서 뭐 다 먹고 치워버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나는 좀 돈 많거든. 그래서 한 20년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20년 있는 거 보고 버스데이 빈티지라고 합니다. 1994년도에 지금 뭐지? 지금 2014년도에 우리 딸이 태어났어. 20년대에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2014년 빈티지를 사서 20년 동안 보관하겠다. 이걸 이제 버스데이 빈티지 혹은 이제 웨딩 빈티지라고 결혼을 했다. 뭐 결혼한 해. 근데 20년 정도 15년 이상을 보관하려면 아무 와인이나 15년 넘으면 어떻게 되냐? 다 식초가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장기 숙성형 와인, 이른바 이제 그랑크리급 이상의 와인들만이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그걸 버텨내야 진짜 그 와인은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냉장고에 야채칸에 한 와인을 15년 동안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와인 셀러를 하나 사서 맨 밑에 칸에 넣어야 되는데 오래 보관할 와인은요. 그냥 넣으면 손을 대면 안 돼. 넣으면 그 자리 그대로 놔둬. 근데 꼭 보면 인간이 안 그렇게 돼. 누가 오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이거 뭐 저거 하고 또 집어넣고 그럴 거면 그런 거 많이 사지 말고 사서 만약에 진짜 한 15년 내 딸을 위해서 혹은 내 뭐 마누라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보관할 거면 딱 집어넣고 맨 밑에 칼에 딱 집어넣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이 15년, 20년대 그 와인을 꺼내서 따게 된다면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미친 그건 바보짓이지 그걸 왜 돈을 몇십만 원 그런 데다 써. 그냥 3만 원짜리 좋은 거 한 20병 마시고 말지. 근데 뭐 세상 사람들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그 사람만 셀러를 살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셀러 살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거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오늘 어떤 언니를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되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될 때가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 또 체면이 중요하죠. 또 싼 거 시키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또 비싼 거 시키면 너무 나중에 본전 생각날 것 같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령 유럽이나 미국의 레스토랑은요. 그냥 와인 알아서 시켜도 절대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면 절대 눈탱이 안 갑니다. 걔들 법칙이 있어. 만약에 한 명 당신이 리코멘드 해라고 하면은요. 걔들 기준이 뭐냐면 한 명의 주문한 음식값 있죠. 한 명의 음식값에 거의 비슷한 와인을 갖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 내가 가격대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묵계의 매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매너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했다가 나중에 공이 몇 개야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재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주문할 때의 매너를 두 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메뉴판을 오래 보세요.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최고의 예는요. 메뉴판을 열심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레스토랑에 대한 예입니다. 메뉴판을 열심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천천히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주문 못하고 있으면 저 새끼들 뭐 이상하게 우리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메뉴를 충실히 읽는 고객들을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면 절대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자마자 시키지 말라는 거지. 메뉴를 충분히 보고 시키고 문제는 와인을 주문할 때야. 와인을 주문할 때는 세 가지는 제일 안전한 거는 믿으면 그냥 알아서 하면 다 알아서 주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세 가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격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얼마 정도의 예산에서 그다음에 자기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좀 드라이한 걸로 혹은 뭐 스윗한 걸로 자기 친의 취향을 얘기해줘도 종류를 얘기해줘야 돼요. 스파클링인지 화이트인지 레드인지 그 세 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와인 리스트를 보고 주문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특별히 지가 여러분 나의 와인이 여기에 있지 않는 한은 그 와인에 대해서 그 집에 있는 와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그 집 주인이에요. 한국이나 프랑스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건만 주어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를 맞았네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이거 알량한 지식으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가격대도 적당하고 해가지고 성공한 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나 소믈리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신뢰한 고객이 자기들을 신뢰한다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신뢰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교묘한 정치적인 게임이다. 다음에 전문적인 소믈리에가 있을 경우에 와인만 전담하는 소믈리에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마지막 팁이 있어요. 특히 싼 와인을 시켰을 때는 상관없고 좀 그래도 괜찮은 와인을 시켰을 때 맨 밑에 반잔 정도를 남겨두는 것이 예입니다. 우리는 막 마지막까지 탈탈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주인만 있고 소믈리에가 없는 데서는 상관없지만 이제 와인만 전문적으로 서빙하는 소믈리에잖아. 그럼 그 소믈리에도 늘 와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부자겠어요? 수많은 와인을 먹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팁을 주는 것보다 내가 조금 좋은 와인을 시켰을 때는 한 반장 정도의 양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남겨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그걸로 자기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가잖아요. 자세가 달라진 소믈리에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소믈리에를 배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반잔. 그리고 사실 레드 와인의 경우는 밑에 보면 푹 올라와 있죠. 가운데가 병 안이 푹 들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앙금을 밑으로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를 때도 그 밑에 부분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식탐을 부리지 마. 그리고 따를 때에 또 법칙이 있습니다. 따를 때에 또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사랑받을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파클링은 발포성 와인은 첫 잔이 제일 맛있어요. 첫 번째 딱 따르는 윗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스파클링 와인은 맨 마지막 잔이 제일 맛있어요. 맨 마지막 잔이. 레드 와인은 맨 마지막 잔은 최악이야. 아까 말했죠. 쓰레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와인을 끝까지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소믈리에가 없더라도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마치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맨 마지막 잔을 자기 따르는 거는 너 쓰레기나 뭐 처먹어 이 새끼야 이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맨 마지막 잔은 지가 먹든지 아무한테도 안 따르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나 예를 들어서 여자분한테 만약에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지 관심 있는 여자한테 맨 마지막 잔을 따라주는 거야. 그리고 레드 와인은 첫 번째 걸 주는 거야. 맨 마지막은 지가 처먹든가 안 따라주는 거야. 이해됐죠? 하고 이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월링이라고 해서 이런 레드 와인을 마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레드 와인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의 숙성과 산화, 그러니까 산소와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잔을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와인의 맛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 이런 와인을 따라주면 확 원샷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따랐을 때 잠깐 향과 맛을 보고 난 뒤에 천천히 스월링을 하면서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맛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레드 와인의 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아마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레드 와인만 하는데 정말 좋은 와인들은 한 잔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마셔본 와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요. 어떤 여자 사장님이 또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또 좋은 와인 하나 갖고 왔어. 한 돈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쯤 하는 와인인데 슈발 블랑이라는 생테밀리옹의 톱 와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75년 빈티지예요.
근데 75년 빈티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파커가 90점을 준 굉장히 그 가격에 비하면 최악의 빈티지였어요. 근데 그게 파커 포인트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거라는 걸 나는 솔직히 그 와인을 마시면서 느꼈는데 30년이 지났잖아요. 딱 땄는데 정말 띵해 그 향으로.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잔을 따라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저는 마셨어요. 한 잔을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마셨는데 물론 많이 따라왔지 한 잔이라도 한 잔에 마셨는데 그래서 한 15분마다 한 모금씩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그 한 잔의 맛이 정말 극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한 잔 안에서 아 비싼 와인은 이래서 마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병숙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여러분 이제 내가 갖고 왔지만 이게 뭡니까? 이 디켄터잖아요. 이게 이제 막 킨자키 시저쿠가 뭐 이런 거. 저도 그거 진짜 참 많이 흘렸습니다. 연습하느라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실처럼 떨어지는 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 프로모션이야. 와인마다 내가 볼 때 별로 상관없어. 상관없고 하면 언니들이 너무 좋아해. 일종의 약간 섞었으니까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 와인마다 별로 상관없고요. 다만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와인을 디케팅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직 장기 숙성용 와인인데 아직 열리지 못한 걸 여는 데만 기하는 거지 괜히 따자마자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이거 했다가는 맛이 다 날아가 버려 오히려 과숙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살면서 마실 98%의 와인은 디켄팅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 디켄팅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먼저 따놨잖아요. 레드 와인의 경우는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먹기 한 1시간 정도에 그냥 뚜껑만 따놓는 거예요. 네. 코르크만 빼놓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오히려 가장 좋은 제일 힘도 덜 들고 나중에 설거지 덜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이걸 갖다 그냥 병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병만 미리만 따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오늘 마실 와인을 한 며칠 동안 냉장고나 와인슬에 눕혀놨잖아요. 그러면은 눕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앙금들이 병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와인을 마실 때에는 좀 귀찮지만요. 전날에 내일 마실 와인을 꺼내가지고 세워놔야 돼. 그냥 실온에다가 레드 와인의 경우만 화이트 와인 있는 건 상관없고 실온에다 24시간 정도 세워놓으면 앙금이 밑으로 쫙 깔아앉습니다. 그럼 그걸 그 상태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잔을 이제 잔에 아까 따르는데 여러분 잔이 지금 테이스팅 잔이라 잔이 너무 작은데 여러분 남한테 잔을 따를 때 잔을 어디까지 따라야 되냐?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작게 따르면 씨발 이거 뭐 그리고 너무 많이 따르면요 사람이 진짜 따른 놈이 진짜 둔해 보여요. 작게 따라도 욕 먹고 잔이 있으면요 반에서 3분의 2 사이 따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반에서 3분의 2 사이. 그게 그 잔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게 근데 물론 이제 난 조금만 마실 거면 조금만 따라달라면 조금만 따라주면 되는데 그 말이 없으면 여기 반에서 3분의 2 사이 3분의 2가 돼버리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딱 반만 따르면 기분이 이상해요. 목이 잘린 것 같아. 반을 조금 넘는 정도. 왜 따르면은 충분히 이 컵 안에서의 향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그다음에 와인을 언제 더 따라와 줘야 되냐. 그런데
와인은 기본적으로 잔이 비기 전에, 너무 마르기 전에 요만큼 남았을 때 좀 더 따라주는 것이 좋은 예의다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와인 잔을 사서 집에서 와인 잔을 닦는 게 중요해요. 와인 잔은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극세사 타올이나 이런 그 면으로 가지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굉장히 안과 밖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집에 와인 잔이 있는데 보통 물 얼룩 묻어 있고 막 이러면 진짜 그 특히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이 이제 완전히 마르기 전에 깨끗하게 그 반짝반짝 자꾸 닦으면요 와인잔이 정말 너무나 투명하게 빛나요. 그러면 그 빈잔을 처음 딱 들어서 볼 때의 그 느낌이 정말 청량감을 줍니다. 그래서 와인잔은 싼 와인잔이라도 상관없으니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것이 정말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와인에도 계급이 이상하게 있다면 어차피 자본주의다 보니.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평가에 대한 것은 참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당연히 바보겠죠. 보통 이제 이 와인 평가의 기준들이 로버트 파커가 만든 100점 기준. 이게 이제 전부 다 거의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와인 스펙테이터 역시 미국의 와인 잡지인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 로버트 파커랑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교묘하게 서로 삑사리를 타요. 이 두 개가 사실은 탑2 랭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기준은 100점 만점이니까 다 비슷한데요. 기준이 뭐냐면 89점이에요. 그러니까 90대 이상은 정말 톱 와인에 속하는 거고 86에서 89는 우리가 시장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신뢰할 만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84.2점은 보통 얘들이 아예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90점 중에서도 90에서 100점 사이 중에서도 정말 이른바 고가의 이 정도부터는 진짜 좀 레어 아이템 혹은 최고의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도 높은 기준이 93점입니다. 그러니까 90, 91, 92는 톱 와인인데 상대적으로 좀 대중적인 느낌이라면 93부터는 가격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월이 아니라 년에 한 병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잡지인 디켄터라는 잡지가 있어요. 디켄터의 그 잡지사에서 내는 등급인데 이 디켄터 등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5단계로만 딱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감베로 로쏘라는 그 이탈리아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와인만 평가합니다. 이 감베로 로쏘는 와인잔 모양으로 만점이 3개고 역시 이탈리아인답지 만점이 3개, 2개, 1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1개만 준 것도 마실 만한 와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역시 이탈리아 평가 기준인 듀에밀리안이라는 평가 기준인데 이거는 포도송이로 하는데 포도송이 5개가 만점이에요. 포도송이 4개 이상이면 이탈리아인이 본 관점에서의 최고의 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을 보는 그런 기준들인데 이것은 그냥 참조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와인의 마지막 매력이라고 한다면 와인은 저는 대화의 술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잖아요. 술을 팔아보니까 제가 와인만 판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 또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뭐 위스키도 갖다 놓고 뭐 꼬냑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술을 마시는데 와인을 마시는 테이블은요 3시간이 지나도 계속 조용조용 소곤소곤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뭐 방이나 칸막이가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위스키를 마시는 데는요
20분만 지나면 싸우는 것 같아. 막 목소리가 존나 커지고 막. 아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상해. 몇 년에도 정말 딱 그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건 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이른바 알코올에 취해가는 속도가 와인은 굉장히 완만하게 취해가는 배에서 정류주들은 급속하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빨리빨리 끝장내는 사람들이 폭탄주가 최고인가요? 그냥 한 방에 마시고 다 전부 짱꼴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라 단합의 술이야. 우리 모두 같이 망가지자. 근데 와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딴 사람보다도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에게 굉장히 권하고 싶은 술이에요.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쩌면 더 뭔가 새로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길을 찾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와인은 그 자체로도 아까도 말했지만 스토리도 많고 말이 많다. 그 이유는 레벨 종류가 많다는 거. 천차만별의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와인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 어떤 할 일 없는 새끼가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와인 잡지에서 와인을 묘사하는 그 내용을 조사했더니 36,975개의 표현법이 있더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꼴린 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와인을 마시고 왠지 첫사랑의 마지막 속옷이 생각난다라든가 뭐 실제 공식적인 와인 향을 테이스트를 표현하는 이런 용어 중에 프랑스 그 기본 소믈리에 과정에 나오는 용어 중에 웻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에 젖은 개. 비에 젖은 개 냄새 있잖아. 이상한 냄새. 근데 실제로 많은 와인에 그런 것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 와인은 표현하는 또 범위가 넓어. 맛, 테이스트, 혀로 느끼는 것. 다음에 색깔과 형태. 그리고 향.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바디디 뭐니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촉감에 관한 얘기, 혀의 촉감에 관한 얘기거든요. 촉감.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다 말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서 자기의 그 솔직하게 드는 느낌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역사는 언제나 야간업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와인 야부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여러분 따라오는 다 마셨나 벌써? 디저트 와인을 한 잔 쫙 마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